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좋은 회사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왜 내 주식만 자꾸 떨어지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그 해답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거시경제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어떻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고 실적도 잘 나오는 유망한 배터리 주식을 샀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회사는 아무 문제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죠?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의 종목 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탄 배는 정말 튼튼하고 좋은 배예요. 문제는 그 배가 떠 있는 바다 전체에 지금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경제 환경 전체, 즉 이 거시 경제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별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숲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자산시장은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측 가능한 4단계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이클을 읽는 방만 제대로 배워도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이 4단계를 보세요. 처음엔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죠. 그러다 슬슬 위험자산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다음엔 정말 힘센 몇몇 주도주만 오르는 장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모든 게 다 떨어지는 에브리싱 크래시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4단계 중에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와야 할지 감이 잡히겠죠? 이게 바로 닷컴 버블 때의 실제 상황인데요. 이 사이클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딱 보여주죠. 2단계 조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근데 바로 그 뒤에 3단계, 즉 소수의 기술주가 미친 듯이 오르는 엄청난 상승장이 왔어요. 결국 이분들은 그걸 다 놓치고 가장 꼭대기에서 지금이라도 타야겠다 하고 뛰어드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이클을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신호등을 보면 됩니다.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물가가 얼마나 뛰는지, 그리고 경제가 곧 침체될 것 같은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런 신호들을 읽는 법은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공부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론 공부를 막 몇 년씩 완벽하게 한 다음에 목돈을 탁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요, 수영을 책으로만 배우고 이끼날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위험하죠? 그게 아니라 훨씬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은 바로 피드밸루프입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직접 물에 발을 담가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실전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이론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100만 원으로 하는 투자는요,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잃더라도 큰 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마음껏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진짜 큰 돈을 굴릴 때 나를 지켜주는 엄청난 실전 경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전략은 없다는 거예요. 각 세대가 처한 상황도 가지고 있는 무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다른 생존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20대, 30대이신가요? 그럼 아마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어떤 세대도 부러워할 만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시간입니다. 2030의 목표는 단기간에 투기로 대박을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내 돈 1,000만 원을 불리는 것보다 내 몸값을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걸 시테크라고 하죠. 내 시간의 90%는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몸값을 키우고 나머지 10%의 돈은 수십 년 뒤를 보고 묵묵히 묻어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자, 이제 40대, 50대 분들 이야기입니다. 풍부한 경험은 분명 엄청난 자산이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경험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리는 아주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나는 예전에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 벌었지 하는 성공 경험, 즉 성공 편향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끌었던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만 믿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빚을 내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최근 몇 년간의 성과를 보면 안전자산인 금이나 미국 S&P 500 지수가 불패 신화라고 불리던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과거의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제 60대 이상, 은퇴를 하셨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을 막 불리는 것보다 평생 힘들게 모은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즉 자산 보존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서 우리도 저물가 시대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겪었다면 우리는 고령화와 탈세계화가 맞물리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즉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핵심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10년 뒤에도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화 자산에만 머물지 말고 달러 같은 다른 자산으로 분산해서 내 돈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건 위기인 동시에 엄청난 역전의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던 변화가 지금은 단 1년 만에, 아니 어떨 땐 몇 달 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지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예전엔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시간을 압축해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격차를 줄이고 역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 즉 거시 경제의 변화를 읽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남들 따라하는 투자가 아니라 내 나이와 내 상황이 맞는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